중국인을 혐오하는 나라 한국? SNS 영상 하나로 한국을 비난한 수백만 명. 그런데 그 영상이 거짓이었다면? 미국 CNN에서 직접 제보한 충격적인 취재 이야기입니다. 한 기자가 전 세계를 흔든 8분짜리 영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국을 직접 찾았습니다. 실시간 감동해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실시간 감동해서 전해드립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진실은 늘 편집되고 왜곡된 상태로 흘러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왜곡된 진실 속에서 세상에 가려졌던 진짜 한국을 찾기 위한 한 기자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날 사무실은 평소보다 조금 더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했다기보단 기묘했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어딘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다들 컴퓨터 화면만 바라본 채 말이 없었어요. 그 순간 사무실 한편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책상을 쳤습니다. 보라고! 이게 지금 SNS에서 난리라고. 카이였습니다. 그는 테크 분야 전문 기자였지만 언제부턴가 사회 이슈 쪽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가 흔든 태블릿 화면에는 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서울의 한 식당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종업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쫓겨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이어지는 다른 클립에선 백화점 직원이 중국인 손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댓글창은 이미 중국어로 가득했고 그 안엔 한국 여행 취소, 한국 제품 불매, 혐오를 혐오로 갚자는 극단적인 말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봐, 이게 지금 한국의 본 모습이야. 겉으론 글로벌 국가인 척하지만 속은 후진국이지.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드러난 거라고. 카이는 그렇게 말하며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너무 자극적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건 증오해야 해라는 감정을 심어주는 듯했죠. 직접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영상은 편집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제 말에 카이는 비웃었습니다. 순진하군. 사람들은 이런 진짜 모습을 외면하려 하지. 잠시 후 편집장 마이클이 조용히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이 영상들 CNN 시청률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도 특집 기획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이번엔 한국이야. 그 말이 떨어졌을 때 제 가슴은 묘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솔직히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는 걸 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카이는 SNS 라이브로 또 다른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전 세계의 진실을 알리는 사명입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을 때 화면 속 조회수는 이미 550만 회를 넘어섰고 댓글창은 분노로 들끓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낯선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따뜻한 커피가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전날 밤의 영상 속 장면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카이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컴퓨터는 켜진 채였고 스크린에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띄워져 있었죠. 옆자리에 앉은 미아에게 물어보니 카이가 새벽부터 스튜디오에서 뭔가를 녹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엄청 바빴대요. 그녀는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호기심에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카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모니터에는 한국 관련 영상이 편집되고 있었고 그는 실시간 방송 중이었습니다. 카이는 카메라를 향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죠. 표면적으로는 글로벌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한국의 진짜 민낯을 이제 전 세계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그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 눈빛은 마치 뭔가를 이룬 사람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퍼뜨려 주세요. 한국의 실체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고 댓글창에는 이미 수천 개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국어였고 그중 상당수는 분노와 증오에 가까운 내용들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카이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550만 뷰 돌파. 어제보다 2배야. 이 시리즈 덕분에 내 팔로워도 폭발적으로 늘었지. 그는 자랑스럽게 말하며 제 쪽을 흘깃보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편집 방향이 너무 감정적이지 않아? 라고 묻자
카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으로 움직여. 진실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자극이 있어야 먹히는 거야. 넌 아직도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봐. 그날 오후 편집장 마이클은 긴장한 얼굴로 편집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마이클은 말없이 지난 일주일간의 시청률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한국 관련 영상이 올라간 이후 조회수와 시청률은 수직 상승 중이었습니다. 그만큼 SNS 반응도 뜨거웠죠. 마이클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문화적 충돌 그 이상이에요. 누군가는 진실을 확인해야 해요. 직접, 순간.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지금은 너무 민감한 주제였고 현장에 간다는 건 취재, 그 이상이었죠. 기자 개인에게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쏟아질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 가겠어요? 중국인 취급당할 그 나라에? 음식은 자극적이고 길거리는 더럽고 그 나라에서 체류하는 것 자체가 고문이죠. 카이였습니다. 그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말했어요. K-팝, 예능? 다 가짜지. 그저 서구인에게 보이는 가면일 뿐이야. 회의실 공기가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얼굴을 찡그렸고 누군가는 노트북 화면만 바라봤어요. 그때 마이클이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분명했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중립적이니까. 그리고 내가 본대로 말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 솔직히 별다른 감정은 없었습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지도 위의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 내가 직접 간다면 진실을 볼 수 있을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다른 기자들은 눈에 띄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 희생양이 생겨 다행이라는 표정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 미아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나도 함께 할게. 영상이 중요하니까. 누군가는 제대로 기록해야 하잖아. 그녀는 단호했어요. 마이클도 흔쾌히 승인했고 그렇게 우리 팀은 꾸려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카이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가게 됐구나. 잘 다녀와.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곧 알게 될 거야. 뼈저리게.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보는 건 말이 아니라 직접 보는 것이니까요. 사흘 후 우리는 모든 장비와 촬영 허가를 마치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엔 구름과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편견과 진실 사이에서 진짜 한국을 마주하는 여정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저는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국제공항. 솔직히 말해 처음 발을 디딘 순간부터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카이가 말했던 냉소적이고 배타적인 분위기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첫인상은 정돈된 공기, 친절한 안내, 그리고 각국 언어로 흘러나오는 방송이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천장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다양한 언어로 쓰인 사인이 걸려 있었어요. 한참을 걷다가 외국인 전용 안내 데스크를 지나치게 되었는데 그곳에선 한 한국인 직원이 유창한 중국어로 한 무리의 관광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회전하시고 엘리베이터 타시면 됩니다. 지도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웃는 얼굴로 지도를 펼쳐 보이며 손가락으로 길을 짚어줬고 관광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죠. 제가 이 장면을 본 건 정서적인 충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카이의 영상에 담긴 그 광기 어린 장면들은 뭐였던 거죠? 미아는 옆에서 카메라를 꺼내 조심스럽게 공항 내부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죠. 영상 속 그 장면이랑 너무 다르지 않아?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짐을 찾고 세관을 통과하는 동안에도 특별히 불친절한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선 직원은 무표정했지만 마주친 제게 Welcome to Korea. Have a nice trip. 하고 영어로 인사해 주었어요. 미아에게는 카메라 장비는 따로 신고하셨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넸죠. 모든 과정은 매끄럽고 조용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와 택시 승강장에 섰을 때
또 하나의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의 기사님이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Where are you going, sir? 우리가 목적지를 말하자 그는 곧바로 트렁크를 열고 짐을 실은 뒤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더니 곧 많은 중국 손님들도 여기 와요. 니하오, 환영합니다. 하고 능숙한 중국어까지 덧붙였어요. 조금 배우면 좋아요. 손님이 기뻐하니까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자연스럽게 출발했습니다. 택시 안. 저는 미아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나라, 우리가 들었던 한국이 맞는 걸까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서울의 밤 풍경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것이 연출된 친절일 수 있을까? 아니면 카이가 틀렸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 도심으로 나섰습니다. 오늘의 첫 목적지는 명동. 세계적으로 유명한 쇼핑 지역이자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알려져 있었죠. 지하철을 타고 명동역에 도착하자 승강장부터가 낯설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안내 방송이 나왔고 곳곳에 다국어 안내판이 붙어 있었어요. 플랫폼엔 정장을 입은 한국인들 사이에 여행객들이 섞여 있었고 그 중에는 분명히 중국인 관광객도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했죠. 명동 거리로 올라왔을 때 거대한 광고판들과 매장들이 양옆으로 펼쳐졌습니다. 화장품 매장, 패션 스토어, 기념품 상점,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중국어로 손님을 응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니하오, 이거 오늘 프로모션 있어요. 어느 매장에서 들려온 소리에 미아와 저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중국인 관광객을 향해 능숙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 옆에서는 또 다른 직원이 중국어가 적힌 쿠폰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들은 중국인을 혐오하는 한국인가요? 점심시간, 근처 한식당에 들어가 봤습니다. 문을 열자 직원이 밝게 인사했고 자리에 앉아 중국어로 된 메뉴판을 함께 건넸습니다. 제가 일부러 서툰 중국어로 주문을 시도하자 직원은 놀라는 기색 없이 미소 지으며 받아 적었습니다. 불편하시면 영어로 바꿔드릴게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죠. 식사를 하며 미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카이는 뭘 본 거야? 그녀의 말은 저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틀째 한국.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카이가 말하던 그 혐오의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껴지는 건 환대와 배려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온 우리는 각자 취재 노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카이의 영상에 등장한 그 논란의 식당을 찾기로 했습니다. 모든 진실의 단초가 거기서 시작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미아는 카메라 장비를 최소한으로 챙겼고 저는 태블릿으로 영상을 다시 재생하며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카이의 영상 속 문제의 장면. 중국인 관광객이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마치 쫓겨나는 듯한 혼란스러운 장면. 간판과 입구의 구조. 그리고 영상에 스쳐 지나간 간판의 상호까지. 우리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식당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속 복잡한 골목을 따라 20분쯤 걸었을까요? 드디어 영상 속 그 식당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외관은 영상 그대로였습니다. 푸른색 간판,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좌식 테이블, 그리고 입구 쪽 벽에 붙어있는 메뉴판까지도 같았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허구와 현실이 겹쳐지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손님인 척 자연스럽게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제법 많았고 일본인 관광객, 서양인 커플, 그리고 몇 명의 중국인 손님도 눈에 띄었습니다. 종업원은 밝은 표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Welcome. Two people, right? This way, please. 그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를 테이블로 안내했고 메뉴판을 펼쳐 보이며 설명까지 해주었어요. 우리는 중국어를 써서 주문을 시도해 봤습니다. 쩐쩐 더 차이오 마요? 추천 메뉴 있나요? 제 어색한 발음에도 종업원은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중국어로 응대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중국어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죠. 주문을 마친 뒤 우리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손님들은 평화롭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고
종업원들은 분주하면서도 친절했습니다. 아무도 불쾌하거나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영상 속 긴장감, 불편한 기류는 어디에도 없었죠. 식사가 끝날 즈음 저는 조심스럽게 종업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최근 외국인 손님과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영상 같은 거요. 그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문제요? 무슨 영상 말씀이신지. 그 순간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경력 10년의 매니저였고 우리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문제의 영상 말씀이신가요? 그는 우리가 누구인지 짐작한 듯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술에 취한 손님 한 분이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운 사건이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긴 했지만 인종이나 국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직원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서 결국 밖으로 안내했죠. 그 장면이 찍혀서 마치 차별적인 사건처럼 편집되어 퍼진 겁니다. 매니저는 노트북을 꺼내 실제 CCTV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 그 남성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고 직원은 그에게 반복적으로 괜찮으세요? 밖에서 잠깐 쉬시죠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남성은 테이블을 치며 욕설을 내뱉었고 주변 손님들의 시선을 의식한 매니저가 그를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영상은 분명 있었지만 의도와 맥락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매니저는 말했습니다. 이 식당의 하루 매출 중 30% 이상이 중국인 관광객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들을 차별해서 쫓아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오히려 저희는 중국어 메뉴판을 따로 제작하고 중국어 가능한 직원을 늘리는 중이에요. 미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럼 카이의 영상은?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집의 힘이죠. 한 장면을 잘라내 전체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터넷의 무서운 점이기도 하죠. 식당을 나서며 저는 미아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표정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널리즘이 아니야. 거의 선동이야. 맞았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마주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카이가 보여준 세상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혼란, 분노, 그리고 사명감. 그 모든 감정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시 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는 보여줘야 하니까요. 진짜를. 다음 날은 휴식을 겸한 자유 취재 일정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 걸까? 주문한 아메리카노가 나오자 천천히 한 모금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미아는 근처 거리 풍경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나갔고 저는 혼자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자판을 두드렸죠. 잠시 후 화장실이 급해졌습니다. 노트북은 접어두었지만 지갑을 테이블 위에 놓은 채 일어났다는 걸 그땐 전혀 몰랐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며 커피 향이 다시 코끝을 스쳤고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갑.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갑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었다는 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 안엔 여권, 신용카드, 현금까지. 만약 분실되었다면 이번 한국 취재는 그대로 끝장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허둥지둥 달려가 테이블을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지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떠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요. 믿기 어려운 심정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카드는 물론 현금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순간 숨이 터져 나왔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 여성이 조용히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한 남자분이 지갑 보고 직원에게 바로 알려주셨대요. 직원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지켜봤대요. 그녀의 말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말하듯이요. 저는 감탄을 넘어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카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솔직히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아와 함께 강남에서 짧은 거리 취재를 마친 후 호텔로 돌아가려 택시를 탔습니다. 인터뷰 파일, 녹음 자료, 촬영 영상 등 모든 정보가 담긴 제 휴대폰은 제 옆에 놓여 있었고
피곤함에 잠시 눈을 감았죠. 호텔에 도착해 요금을 내리고 택시에서 내린 뒤 5분쯤 걸었을까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핸드폰 분명히 택시 안에 두고 내린 게 틀림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호텔 프런트 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놀랄 만큼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택시 번호 기억하세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시간과 경로는 기억납니다. 직원은 근처 경찰서에 연락해 분실물 신고를 도와주었고 택시 조합에도 정보를 넘겼습니다. 그러기를 1시간 반쯤 지났을까요? 호텔 로비 전화가 울렸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님 휴대폰. 택시기사가 인근 경찰서에 맡기고 갔습니다. 지금 오시면 찾아가실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직접 제 휴대폰을 가지고 경찰서에 맡기고 갔다는 겁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젊은 경찰관이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일 흔해요. 분실물 돌려주는 거 당연한 문화예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제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편견 속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신뢰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였고 타인의 물건을 당연히 지켜주는 문화가 뿌리내린 사회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미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증거지. 맞아요. 한두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기본적인 신뢰를 전제로 움직이는 나라. 그게 바로 제가 직접 체험한 한국이었습니다. 이쯤 되자 저도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카이가 퍼뜨린 그 영상, 그 수백만의 조회수 뒤에는 이런 따뜻한 진실들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관찰자로 남지 않겠다고. 이 진짜 한국의 모습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펼친 채 취재 기록을 정리하던 중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한국은 카이가 말한 그 나라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가 만든 그 왜곡된 영상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조작이었을까? 답을 찾기 위해선 더 많은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관찰이 아닌 의도적인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중국어를 조금 배웠기에 그걸 활용해 중국인 관광객인 척 행동해보기로 했습니다. 미아는 멀리서 카메라를 들고 반응을 자연스럽게 기록하기로 했죠. 첫 번째 목적지는 명동 메인거리의 대형 화장품 매장.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웰컴 투 아리땡. 저는 일부러 서툰 중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니하오, 요 투이장 덧찌하장마. 할인 제품 있나요? 직원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표정이 환해지며 유창한 중국어로 프로모션을 설명해 주었고 손에는 중국어로 된 안내 전단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품마다 스티커를 붙여가며 사용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했죠. 그리고 제 중국어가 서툴자 곧바로 영어로 전환했습니다. 어려우시면 영어로 설명드릴게요. 괜찮으시죠? 저는 놀라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외국인에게 친절한 태도를 넘어서 문화적 적응을 위한 진심 어린 준비였던 겁니다. 비슷한 상황은 다른 가게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스니커즈 매장에선 중국어가 유창한 남성 직원이 응대했고 식당에선 메뉴판이 4개 언어로 인쇄되어 있었어요. 중국어, 영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 특히 한 식당에서의 경험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직원이 니하오 어서 오세요 라고 말하며 자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제가 서툰 중국어로 쩐쩐 더 찌엔 차이요 마요? 추천 메뉴 있나요? 라고 묻자 직원은 한국어가 어려울까봐 손짓과 표정까지 동원하며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하러 나가는 길 직원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CS에 다음에 또 오세요. 이쯤 되자 미아가 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카이의 영상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져. 그녀의 말은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왜곡을 넘어서 진실을 자르듯 덜어내고 편집한 겁니다. 감정을 조작했고 사람들의 인식을 파괴했습니다. 명동에서 조금 떨어진 대형 백화점으로 이동했을 때 그 확신은 더 강해졌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중국인 VIP 고객 전용 부스, 중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고급 브랜드 매장들이 몰려있는 구역이었고
직원들은 전부 중국어 응대에 능숙한 교육을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매장에서 저희가 중국인 관광객처럼 행동하자 매니저가 직접 나와 응대했습니다. 이쪽은 오늘 세일 상품이고요. 이 제품은 한정판이에요. 중국인 손님들께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는 말하며 중국 알리페이, 이체페이 결제 안내판까지 보여줬습니다. 혐오가 아닌 환대였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맞춤형 서비스였습니다. 홍대 거리로 이동한 오후, 우리는 다시 길거리 취재를 시도했습니다. 곳곳에서 거리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영어가 동시에 들리는 이 거리에서 한국인은 누구도 외국인을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미아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편견이 없네. 정확히 말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도시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이틀간 우리는 약 14군데의 장소를 직접 방문했고 최소한의 인터뷰를 통해 실질적인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카이의 영상 속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견을 진실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해 조회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한국은 신뢰가 일상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생활이 된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드디어 하나의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카이의 영상은 편집이었지만 이 기록은 진실이다. 우리가 본 한국은 혐오의 나라가 아닌 이해와 공존의 나라였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은 말 그대로 눈부신 충돌의 연속이었습니다. 편견과 진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속에서 싸움을 벌였고 그때마다 내가 직접 겪은 장면들이 무거운 울림처럼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경험들 하나하나가 마치 오래된 얼룩을 닦아내듯 머릿속 고정관념을 지워나가고 있었죠.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검증하러 다닌다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국이라는 도시의 숨결을, 사람들의 표정을, 거리의 리듬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는 감정이 더 컸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시점, 저를 가장 깊이 감동시킨 만남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명동에서 길을 찾느라 헤매던 중 우연히 도움을 준 한 대학생 지훈.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매우 밝고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누던 중 제가 외국 기자로 한국을 취재 중이라고 하자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혹시 시간 되시면 한국의 다른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처음엔 사양했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졌고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지우는 서울 북촌 한옥마을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포근한 날이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기와 지붕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지우는 차를 한 잔 따라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웠던 건 뭐였어요?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그날 카페에서 잃어버릴 뻔했던 지갑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택시에 두고 내렸던 휴대폰. 지우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남의 물건을 지켜주는 걸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돌려주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배우고 자라죠. 그 말이 참 깊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며칠 동안 느꼈던 수많은 장면들이 한 줄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직원이 서툰 중국어에도 미소 지으며 응대했던 모습, 공항에서 직원이 지도 펼쳐 설명해주던 장면, 지갑을 대신 지켜준 카페 직원의 사소한 배려까지. 지우는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나라는 없어요. 어디든 무례한 사람도 있고 문제도 있죠. 하지만 그 일부를 전체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게 결국 혐오와 증오를 만들어내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얼굴을 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사 이야기로 흘렀습니다. 지우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분단된 한반도, K컬처와 그 이면까지 마치 준비된 강연자처럼 조곤조곤 풀어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한국은요, 상처를 안고 자라는 나무 같아요. 바람도 많이 맞고 부러질 뻔한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다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그런 나라예요. 찻잔에 담긴 따뜻한 녹차향이 코끝을 스치는 순간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내 기사의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 기억으로 남아야 할 나라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하얀 화면 위에 커서를 깜빡이며 천천히 첫 문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미소 짓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미워한다. 카이의 영상은 그렇게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본 한국은 그와 정반대였다. 그들은 내게 미소 지었고 그 미소 속엔 진심이 있었다. 한 문장, 한 문장 써내려갈수록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이 기사는 반론이 아닐 것입니다. 한 나라에 대한 정정 보도가 될 것이고 편견과 오해에 맞선 작고 조용한 저항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고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 한쪽 벽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방문이 한국을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나의 기사가 누군가의 편견을 깨고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물결을 남기기를 바랐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 외곽의 한 전통 식당을 찾았습니다. 지훈의 추천이었죠. 이곳은 정말 한국다운 맛이 있어요. 딱 기자님이 찾는 그런 곳일 거예요. 그 말에 이끌려 우리는 촬영 장비도 없이 온전히 손님의 마음으로 식당을 찾았습니다. 식당은 오래된 기와 지붕 아래 아담한 마당이 있었고 입구에는 조용한 풍경과 달리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어서 오세요. 인사를 건넸고 우리는 바닥에 앉아 주문을 마쳤습니다. 반찬이 하나 둘씩 차려졌고 전통적인 도자기에 담긴 국과 밥, 김치, 고기, 나물들이 소박하면서도 정갈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한국 중에서도 가장 정다운 순간이었죠. 그러나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제가 씹던 음식에서 치아 치료용 레진 조각이 떨어져 나온 겁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시술받은 충전물이 갑자기 떨어진 것이었죠. 턱에 둔탁한 통증이 퍼졌고 순간 당황해서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미아가 깜짝 놀라 제 얼굴을 바라봤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한국인 노부부가 흘끗 저를 보았습니다. 갑자기 주방 쪽에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문제 있으세요? 저는 당황한 얼굴로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음식은 정말 맛있는데 제 치아가 치료한 부분이 떨어졌어요. 직원의 얼굴에 순간 긴장이 서렸습니다. 그는 빠르게 매니저를 불렀고 매니저는 다가오며 깊이 사과했습니다. 혹시 음식 때문은 아니었는지 너무 죄송합니다. 당장 병원 안내해 드릴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잠시 불신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국인들은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태도를 바꾸는 건 아닐까? 머릿속에 스쳤던 단 하나의 의심. 그것이 다시 카이의 영상 속 이미지와 겹쳐지며 제 가슴을 불안하게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미국에서 치료한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변명하듯 말했지만 제 목소리엔 어느새 미세한 경계가 담겨 있었죠. 그런데 그때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당 옆 테이블에 있던 노부부 중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습니다. 외국분 맞죠? 그녀는 서툴지만 정확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는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근처 좋은 치과 있어요. 저희 손자가 다녔던 곳이에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남편분도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우리 집 근처 병원입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한국 의료는 괜찮습니다. 안심하세요. 그리고 식당 직원도 말했다. 지금 기사님 불러드릴게요. 병원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비용은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불신과 편견 그리고 혹시라는 생각이요. 그 모든 게 한국인들의 진심 앞에서 너무도 부끄럽게 무너졌습니다. 치과에 도착한 후 의사는 정중한 영어로 증상을 설명하고 즉시 치료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환자 대기 시간은 거의 없었고 진료실은 놀라울 정도로 청결했습니다. 치료는 빠르고 정밀했고 가장 놀라운 건 치료비였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수백 달러는 좋게 들었을 진료였지만 이곳에서는 약값 포함해 3만 원이 채 안 되었습니다. 진료를 마친 후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는 비싸지 않아요. 특히 외국인 환자라도 차별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오는 길, 저는 눈을 감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투명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이 나라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진심이 숨어 있었구나. 그날 밤, 저는 미아에게 말했습니다. 진짜는
꼭 소리치지 않아도 느껴지더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저녁. 우리는 조용히 한강을 걸었습니다. 강 위로 붉은 노을이 퍼지고 있었고 바람은 살랑살랑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카이의 영상엔 없었던 장면들. 그 조용한 진심들이 바로 이곳 한국에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CNN 본사 건물 앞에서 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건물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분명하게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진실, 그리고 진심. 오늘 제 얼굴은 생방송 화면을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될 예정이었습니다. 카이의 영상이 던진 파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시청자들은 이제 진짜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또 다른 입장이라며 싸늘한 시선을 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보고 왔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의 진심을요. 스튜디오에 들어섰을 때 조명은 이미 제 얼굴을 향해 밝게 켜져 있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원고를 들고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긴장되시겠지만 있는 그대로 말해주세요. 그게 가장 강한 무기니까요. 방송이 시작됐고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많은 시청자의 눈이 지금 이 순간 제 눈동자에 담겨있는 감정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첫 질문은 예상대로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에서 취재한 영상, 그리고 카이 기자가 공개한 영상들, 정반대입니다. 기자님은 어떤 진실을 보고 돌아오신 건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카이의 영상은 분명히 존재하는 장면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들이 가진 맥락과 진심은 철저히 삭제되어 있었죠. 저는 그 영상 속 식당을 찾아갔고 같은 장소에서 전혀 다른 진짜 장면을 봤습니다. 그곳엔 환대와 배려가 있었고 오해는 있었지만 차별은 없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은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으로 움직이는 나라였고 혐오가 아니라 신뢰를 일상으로 삼는 나라였습니다. 지갑을 두고 떠났을 때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켜주었고 휴대폰을 택시에 놓고 내렸을 때 그것을 되돌려준 사람은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사회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기자님은 지금 한국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그 질문에 저는 조금 웃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갈 땐 솔직히 말해 그냥 지도 위의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잊을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스튜디오엔 잔잔한 정적이 흐르다가 작은 박수가 일어났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저는 복도를 따라 스튜디오를 빠져나가던 중 익숙한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쪽 벽에 기댄 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카이였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방송 봤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상과 달리 공격적인 말은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맞았던 것 같아. 나는 사람들의 반응만 보려 했지 진짜를 보려 하진 않았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죠. 하지만 결국 그 불편함을 마주해야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카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벽에 기대 섰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조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진실은 멀리 있지 않았다. 그것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다. 카메라를 끄고 마음의 렌즈를 열었을 때 한국은 내게 말을 걸어왔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당신도 이 진심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방송 이후 많은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제게 배신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또 어떤 이는 감사하다며 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반응 속에서 저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한 것이다. 기자로서, 아니, 한 사람으로서 진실을 보고도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메일함을 열어보다가 한 통의 이메일을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 지운, 제목 기억하고 있어요. 기자님의 눈동자.
그는 메일 속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날 찻집에서 기자님이 말씀하셨죠. 진짜는 꼭 소리치지 않아도 느껴진다. 저도 그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한국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진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심을 세상에 말해준 당신을 오래 기억할 겁니다. 그 메일을 읽으며 눈앞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이런 작은 진심들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겠지요. 나는 이제 압니다. 진실은 항상 정면에 서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골목 뒤편에, 때로는 사람들의 일상 속 조용한 미소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려는 의지를 가질 때 진실은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국은 내게 많은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지나쳐버리는 인사, 한 모금의 따뜻한 국물 속에 담긴 정성, 분실물을 찾아주는 평범한 시민의 손끝, 그리고 당연함을 위해 조용히 애쓰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모여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내가 단지 기사로 써내려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곳은 기억되어야 할 공간이며 내가 다시 가야 할 이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에는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행자로서 이 나라를 다시 찾아가고 싶습니다. 맛있는 김치찌개도 따뜻한 한옥 마을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내 지갑을 지켜주었던 누군가의 눈동자, 내 휴대폰을 경찰서에 맡겨주었던 기사님의 진심, 그리고 괜찮으세요? 라고 말해주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제 마음속에서 시작한 또 다른 여정은 지금부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마디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나라, 그 사람들, 혹시 누군가의 편집된 시선으로만 바라본 건 아닌가요? 직접 보세요. 직접 느끼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진실을 찾으세요. 한국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따뜻한 나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단지 뉴스 속 자극적인 장면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한국의 진짜 모습, 따뜻한 진심과 신뢰의 문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숙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인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왜곡과 편견 속에 가려진 한국의 모습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이 우리 한국의 큰 자부심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